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며칠 전 한국경제 기자님께서 투자고수를 찾아라 특집으로 취재해주셔서 개인적인 하반기 생각에 대해서 답했습니다. 재밌는 인터뷰였는데요.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세콰이어 캐피탈의 600빌리언 AI 버블에 대해서 생각해본 자료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자료는 세콰이어 캐피탈의 600빌리언 AI 버블에 대해서 정중히 반박하게 됐던 자료입니다. 원문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린 것이며 이 자료 중 일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은 2023년 9월 첫 번째 AI 버블론을 들고 나온 이후 두 번째로 AI 버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지표를 토대로 600빌리언 버블임을 주장한 것인데요.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을 연간화한 뒤 2배를 곱하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의 총 소유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GPU는 총 비용의 절반이고 또한 나머지에는 에너지나 건물이나 백업 발전기 등이 포함되죠. 그런 다음 다시 2배를 곱하게 되면 GPU 최종 사용자, 즉 AI 서버를 구매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들의 규모, 이렇게 세콰이어 캐피탈은 봤습니다. 한마디로 애저나 AWS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I 서버를 구매해서 쓰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총 마진율 50% 이상은 내야 된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지금의 AI 캐펙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이 되면 600빌리언이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콰이어 캐피탈의 주장은 총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GPU 공급 부족은 이제 훨씬 더 진정됐고, 과거에는 AI 서버를 구하기 위해서 VC에 전화를 걸어서 구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합리적인 리드 타임으로 GPU를 전보다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GPU 비축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쓰지도 않는데 GPU를 사놓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버는 AI 기업은 오픈 AI에 밖에 없다. 그마저도 3.4빌리언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기업들이 매년 벌어서 메꿔야 할 125빌리언의 캐펙스 갭이 이제는 500빌리언의 갭이 됐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이 연간 10빌리언 정도를 벌고 GPU를 샀던 다른 기업들, 오라클, 바이트댄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5빌리언씩 신규 매출을 건다고 봤을 때 이 기업들이 벌어야 할 갭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가 블랙웰 성능은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마지막 버블을 키우려고 한다는 뉘앙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7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런레이트 규모로, 즉 분기 매출의 4배인 속도 개념으로 이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규모의 문제였습니다. 성장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빠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만 AI에 들어가는 캐펙스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큰 값처럼 그렇게 보이기 쉽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캐펙스와 오펙스의 합으로 계산하고 있는 규모라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에 안데르슨 호로위츠의 귀도 아펜젤러가 얘기했던 것이기도 한데, 세콰이어 캐피탈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코어 밸류를 위해서, 한마디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 쓰는, 혹은 그로스를 위해서 쓰는, 혹은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쓰는 캐펙스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영업 비용을 합쳐서 계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 번 짓고 4년 이상 쓰게 됩니다. 매분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계속 짓고 있지만 언젠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이 제시한 규모는 마치 매분기 300빌리언의 비용이 나가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 하에서는 모든 자동차 공장이나 모든 TSMC 공장이 1년 내로 투자 규모를 돈을 뽑아낼 거라고 기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TSMC가 인텔과 삼성 파운더리가 ASML 장비를 들여올 때 드리는 생각,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를 지었을 때 든 생각, TSMC가 새로운 파운더리를 지었을 때 든 생각은 이를 1년 내에 규모를 뽑아낼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최적화거나 성장이거나 혹은 우리의 해자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캐펙스에 쓰이는 투자 지표와 오펙스에 쓰이는 비용 지표는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세콰이어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때 얼마를 벌어야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AI 버블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AI는 다소 무형적이면서 모호한 어떤 제품 혹은 서비스에 생각하고 있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다뤄드릴 것이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 소비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들이 이미 AI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이따 소개드릴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AI를 궁금해하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AI 전환에는 디지털 코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실 속에 맞닿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이들이 AI 전환에 느린 이유이자 미국 기업들이 AI 전환에 빠른
빠른 이유이기도 하죠. 여섯 번째는 엔비디아를 둘러싼 펀더멘털 체크를 통해서 매주 지금까지 거의 40-50번 이상 다뤄드린 것처럼 GPU 리드 타임이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격 책정령과 철도에 대한 세콰이어 캐피탈의 생각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세콰이어는 GPU 시장에 해자가 없으며 커머디티화 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네이버 프리미엄의 본글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따라서 꼭 네이버에서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만 다루자면 AI 매출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1년 넘게 세콰이어 캐피탈이 제시한 베어 논리, 많은 분들이 AI를 둘러싸서 하시고 있는 생각 중 하나는 AI 소프트웨어 매출이 올라오고 있지 않다, 모니타이제이션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AI에 대해서 관점이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마치 AI 기술 자체를 제품 혹은 서비스로 생각하느냐 혹은 인프라로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기게 됩니다. 익숙한 일이긴 합니다. 인터넷도 초창기에 깔릴 당시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검색 엔진과 웹브라우저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998년 4월 당시의 검색 시장에는 알타비스타와 라이코스, 야후, 엑사이트, AOL 서치, 에스크지비스, MSN 서치가 있었습니다. 태초에는 아키쿼리폼이나 웹크롤러 같은 것이 있기도 했죠. 그리고 구글이 나오게 되면서 이 시장은 바뀌게 됐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깔리면서 지금까지의 큰 혁신은 크게 네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그 자체였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이며, 세 번째는 스마트폰, 네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번 기업들은 구글과 아마존, 넷플릭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이 붙은 돈을 벌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새로운 인프라가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구글은 1998년 논문에서 기재했던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토대로 검색 결과를 잘 추천해주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의 해자를 갖고 있었고, 이들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를 받아 광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마존은 매장 없이도 모든 것을 파는 기업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의 소프트웨어 엔진이 그 백그라운드에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들이 버는 돈을 후에 이커머스와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죠.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서비스 OTT 기업입니다. 언제든 사용자가 원하면 AWS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고 디바이스의 사양을 타지 않죠. 저희는 이들이 버는 돈을 미디어 매출 혹은 구독 매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타는 스마트폰이 3인치, 4인치이던 시절에서 지금 6인치, 7인치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최대한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맞춤으로 추천해줘서 띄워주는 알고리즘을 토대로 성장했습니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버는 돈을 광고 매출이라고 부르고 있죠. 저희가 아는 모든 산업에는 소프트웨어가 인프라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전시켜온 것이 CPU,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인프라였고, 앞으로 AI가 새로운 인프라로서 다양한 일을 IT 인프라 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가속 컴퓨팅과 AI, GPU가 IT 인프라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이미 AI로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에서 전해드리는 두 번째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내용 중에 7가지 중 네 번째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GPU 클라우드를 통해서 버는 돈입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엔비디아 펀더멘털 체크, 엔비디아 H백 투자금 회수 기간은 얼마일까를 자료를 통해서 다뤄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1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찾아보시면 젠슨 황 CEO가 현재 GPU 클라우드 기업들은 엔비디아 H백 서버를 구매했을 때 $1를 들여서 GPU 클라우드 서비스로 4년 동안 총 $5를 벌어들일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도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메타가 각각의 API를 통해서 벌고 있는 돈과, 그리고 기업들의 디지털 코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버는 돈과 AI 모델을 클라우드 내에서 갖추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버는 돈들도 여기에 사실 포함되어야겠지만, 말 그대로 AI 소프트웨어, 새로 나온 AI 소프트웨어만 다뤄보겠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이 꼽았던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매출만 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를 돕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들이 생긴 것처럼 AI 가속 컴퓨팅, GPU 서버의 시대에 이를 돕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거대 모델을 운영하는 오픈 AI와 엔트로픽과 미스트랄, 그리고 모델을 구축, 배포, 교육하기 위한 도구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허깅 페이스, 가상의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으며 월 사용자 수 2천만 명 이상을 확보한 캐릭터 AI와 노래를 만들어주는 수노 AI, 유튜브를 요약해주는 릴리스 AI 등이 대표적으로 있죠. 세 번째는 AI를 통해서 효율화와 최적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월마트는 샘스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샘스클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생성형 AI를 매장에 배포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에서 바쁜 시간에는 구매 제품을 확인하는 것, 카트에 담긴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연말까지 이러한 병목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죠. 올 1월 이후 AI 스캐너를 120개 샘스클럽 매장에 도입을 했는데 절반 이상의 고객이 AI 스캐너를 이용해서 안내받았고 전체 회원들의 평균 대기 시간이 23% 단축되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마트의 샘스클럽은 효과를 보고 있음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5배 이상인 600개 이상의 매장으로 배포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화물 중개 기업인 CH 로빈슨도 마찬가지죠. CH 로빈슨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고객으로서 2020년부터 협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코어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전환이 가능하게 됐죠. 최근 들어서 조용히 AI를 업무에 사용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화물 중개 기업으로서 이메일 견적 요청에 응답하는 부분들을 AI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로 도착하는 수많은 메일 중에 트럭 화물 견적에 대한 메일을 골라내고 이 견적에 대한 메일은 가격을 적당히 제시해서 답변하는 AI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만 1천 개의 계약 조건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18%에 달하는 2,000개 이상의 하루 견적을 AI로 자동화할 수 있었죠. 그 덕분에 나머지 직원들이 더 생산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핀테크 기업인 클라나도 최근에 오픈 AI 기술을 활용해서 챗봇 도입 한 달 만에 고객 서비스 업무의 3분의 2를 성공적으로 대체했다고 말했습니다. 각 기업들의 데이터를 넣고 충분히 학습시킨 결과이죠. 클라나가 밝힌 AI 챗봇 도입 후 결과를 보시게 되면 고객 서비스 채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30만 건의 채팅을 처리했고 약 700명의 정규 상담원과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핵심은 고객 만족도 점수가 기존 상담원과 같고 문제 해결이 더 정확해져서 반복 문의는 23% 줄었고 클레임 해결 시간도 평균 11분에서 2분으로 감소했으며 23개 국가의 연중무휴 35개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라나는 해당 챗봇을 통해서 올해 500억 원 이상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성과 기업의 해자를 유지시키는 일이죠. 메타가 AI GPU 가속 컴퓨팅을 통해서 이미 돈을 벌고 있는지는 꽤 됐습니다. 따라서 AI를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은 오픈 AI가 아닌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여야 맞겠죠. 그리고 더해서 구글과 애플이 곧 AI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메타는 어떻게 AI로 돈을 버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메타의 매출은 광고 노출과 광고 단가를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 중 광고 노출에는 총 3가지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는 사용자의 수이고 두 번째는 체류 시간이며 세 번째는 광고의 노출 건수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수에는 실제로 나이에 따라서도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젊어진다면 더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겠죠. 다시 돌아와서 메타가 현재 AI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광고 노출 건수를 늘리는 쪽으로 이미 AI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의 수요와 그리고 메타가 왜 그렇게 추론용 GPU, 훈련용 GPU를 많이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전에 네이버 프리미엄 자료에서 일찍이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핵심은 CPU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을 GPU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전환하면서 가속 컴퓨팅한 효과입니다. 원래는 친구를 추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대략 200여 명의 친구가 수천 개의 콘텐츠를 올리면 그 중에서 뭘 우선적으로 보여줄지를 추천해왔습니다.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마디로 가속 컴퓨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메타는 이제 수십억 개의 모든 콘텐츠, 친구 추가되지 않은 콘텐츠와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까지도 사용자가 좋아할 것 같은 모든 콘텐츠를 다 살펴본 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적의 해를 찾아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4분기 메타의 컨퍼런스 콜을 찾아보시게 되면 릴스 추천 알고리즘 중 30%가 새로운 AI 추천 알고리즘으로 대체됐고 1분기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메타의 페이스북 피드 알고리즘의 인스타그램 콘텐츠의 50%가 AI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대체됐습니다. 2023년 말에는 릴스의 새로운 추천 알고리즘을 30% 적용했더니 사용자들의 시청 시간이 8%에서 10% 늘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용자 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체류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광고를 보게 되기 때문에 메타에게는 이미 AI로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GPU를 더 많이 갖게 되면 여기서 더 많은 데이터를 넣고 각 엔진들을 더 하나로 합칠 계획임을 말한 바 있었습니다. 메타는 작년에 15만 개의 H100을 구매했다고 추정되고 올해
올해 24년 말까지 35만 개 수준을 갖겠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칩당 보수적으로 네트워킹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3만 달러 정도라고 볼 때 대략 10빌리언 정도를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세콰이어 캐피탈의 내용처럼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지었다고 보게 되면 20빌리언을 투자한 셈이 될 겁니다. 4년 동안 쓴다고 가정하고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겠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생각보다 투자 가능한 지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2023년 메타의 매출은 135빌리언이었습니다. 추천 시스템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매년 5%씩만 사용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면, 한마디로 AI를 통해서 젊은 층이 유입되고 이들이 광고를 더 많이 보게 되며 체류 시간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러면 대략 4년 동안 5%씩 평균적으로 7에서 8빌리언을 벌어서 30빌리언 정도를 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20빌리언을 투자해서 30빌리언을 벌 수 있는 투자 규모이죠. 이는 심지어 자체적인 성장이 아예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AI를 통해서 광고 타겟팅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거나 사용자층이 확장될 가능성은 없다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어드밴티지 플러스처럼 광고주들의 캠페인 시작 비용 허들을 낮춰줘서 광고량 자체가 늘어날 것에 대해서는 빼고 생각한 것이죠. 메타는 실제로 성장률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2023년 중국 이커머스 3사의 광고 지출 증가와 가속 컴퓨팅 덕분에 전체의 광고 시장 성장률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가 GPU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변화인 구글의 검색 혁신에 대해서도 효과를 내고 있죠. AI 오버뷰는 AI 업계에서 가장 큰 스케일 프로젝트이지만 가장 관심은 적은 프로젝트가 아닐까 합니다. 구글의 전사 매출 318빌리언 중에 57%인 57%를 차지하고 있는 180빌리언 정도의 매출이 검색 광고에서 나오고 있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메타의 연 매출이 135빌리언 정도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매출이 대략 107빌리언 정도이지만 구글의 검색 광고 혁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일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구글의 AI 오버뷰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그리고 에버코어와 윌리엄 블레어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모두 사용자들의 검색량이 늘었고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데이터지만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검색을 통해서 블루링크의 수는 줄었지만 제한된 광고의 클릭률은 기존의 3%에 비해서 25%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전환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네프콘 실적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 내부적으로 검색과 광고팀을 합쳐서 자주 회의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생성형 AI 검색 경험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마지막으로 B2C 넘버원 기업의 애플이 고민을 해결해줄 유일한 방법도 AI이긴 합니다. 만약 애플이 연간으로 10빌리언을 투자하게 됐다면 어떤 일을 위할 것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애플의 고민은 스마트폰의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점점 더 길어진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화소와 배터리, 카메라로 꾸준히 핸드폰을 교체할 수 있는 킬링 포인트를 하나씩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체 사이클을 이끌 포인트가 없어진 지 4년이 지났죠. 신형 AI를 쓸 수 있는 디바이스에 한해서 수요를 만드는 것이 애플의 입장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로 인해서 만약에 피스컬리어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폰 매출 201빌리언 중에 5%만 늘어나더라도 10빌리언 이상의 매출을 매번 창출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간다면 AI는 생태계의 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쓰던 것을 맥에서 가져오고 아이패드에서 가져오고 에어팟과 비전 프로, 애플 TV와 애플 뮤직에서 쓸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AI 비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전사 매출 383빌리언 중에서 10%를 늘릴 수 있게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38빌리언 이상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AI 전환을 위해서 디지털 코어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이 얘기했던 것 중 빅테크가 AI GPU를 쌓아두고 있다는 것, 리드 타임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7월에 엔비디아 공급망을 둘러싼 수요 공급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정리해두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하고 중소형주의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알려드렸던 내용, 구글 AI 오버뷰의 설문조사 결과와 아마존 AWS 2분기 매출 성장률 예상치, 메타의 광고 단가 2분기 예상치에 대해서 정리해봤으며 테슬라가 최근에 중국에서 왜 조달 리스트에 추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 펀더멘탈 체크, 에너지 서프라이즈 이후 다시 밸류로 설명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월 하락을 이끌었던 중국산 전기차 가격 경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 관세가 기가 상하이에 일으킬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오픈 AI CTO 미라무라티가 AGI로 향하는 길에 1년 반 남았음을 언급한 자료였습니다. 네 번째는 세콰이어 캐피탈의 600빌리언 AI 버블론에 대해서 정중하게 반박한 자료입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은 6월 말 AI 버블은 곧 꺼질 것이며 AI로 돈을 버는 기업은 오픈 AI 뿐이고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망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AI 전반에 대해서 한 편에 녹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이버 글은 한 달에 무료로 2개 정도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 메타와 구글이 왜 AI와 머신러닝이 앞설 수 있었는지, 왜 앞설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심화 자료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콰이어 캐피탈의 600빌리언 AI 버블론은 총 38분짜리 자료입니다.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는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